김정군을 당장 바꾸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은 없어요. 김정군은 워낙 오래전부터 너무나 학생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인연이 돼서 뭐 아비님의 영상을 그러니까 보게 되었다면 이제 계속 보면서 성장을 하던지 아니면 이제 우울증에 계신 분들은 아마 우울증에 관련된 영상을 봤겠네요. 본인이 우울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김정군의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죠.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심각한 상태지만 아직 병은 아니야. 병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병으로 돼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뭔가가 따르겠죠. 근데 병은 아니야. 그냥 아직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근데 내가 뭐에 주목을 했냐면 이 김정군을 내 안에 넣고 돌려보는 거야. 김정군이란 한 캐릭터, 한 사람, 이 사람의 인생 내 안에 넣고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봤을 때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깊고 또 너무 상황이 어떻게 지금 이 말 몇 마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김정군은 이제 서서히 지금부터 뭐 치유라면 치유가 시작되어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상처 입은 씨앗 껍질이 막 다 벗겨지고 막 이 씨앗을 싹을 틔우려면 그냥 아무 흙이나 푹 꽂아가지고 막 물 준다고 싹이 나질 못해. 김정군의 씨앗은 그렇게 하면 죽어버려. 그래서 막 상처가 뜯어지고 막 속에 배아가 막 다 보이는 그런 씨앗인 거야. 이 씨앗을 틔우려면 정말로 영양이 많은 그런 어떤 종이에 살짝 올려서 온도도 잘 맞춰주고 그러면서 이제 싹이 조금씩 나려고 할 때 차차 옮겨서 이제 흙에 심어야 하는 그 정도로 마음의 상처도 많고 그러니까 둔하게 입어온 상처. 김정은은 오히려 찢기고 패인 상처보다 좀 마르고 좀 비틀어지고 건조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씨앗이 상태라서 그 씨앗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주관적인 삶이 살고 싶다는 건 열매를 맺고 싶다는 건데 그 씨앗을 열매를 튀게 할 방법은 맞지 않죠. 그렇지만 이 씨앗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걷게는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고 이제 그 길을 도와주면 되겠지만 문제는 그 지난한 시간을 이제 누가 내가 곁에 있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혼자 또 그걸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또 그 길을 또 김정군은 또 그 길을 걷는 것조차도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알려주는 수밖에 없나? 아니면 근데 이 김정군은 지금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는 살기 싫다. 그리고 더 이젠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만 도와줄 수 있는 상태인데 이제 김정군은 굳이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었어. 그래서 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냥 물 위에 떠서 그냥 나를 어떻게 해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라 그럴까? 근데 나는 이렇게 내 손을 뻗으면 손을 뻗쳐서 내 손을 이렇게 잡아줄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데 김정구는 그러기에도 너무 지친 거야. 이렇게 떠 있는데도 차라리 나를 들어와서 이렇게 건져줄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근데 그렇게 건져주지는 그럴 사람은 없거든 이 세상에. 왜냐하면 우린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내 마음속을 이렇게 김정군을 넣어서 이렇게 돌리다가 지혜를 구하는 거지.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는 간절함, 그리고 언제나 방법은 있다. 언제나 있다는 그 믿음.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다가 하나가 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조용하게. 그게 뭐냐면 김정군이 비록 자기를 책임지거나 뭐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삶은 못 살지언정 항상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주는 게 하나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김정군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친구인데 통영에 내려오는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부모님이 아프셔서 외롭다라는 그 말에 기꺼이 물론 가서 후회할지언정 기꺼이 직장교류 신청을 해서 한번 내려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신청을 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시골로. 후회할 걸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알았을지도 모르고 지금 놓고 가는 것들이 뻔히 보임에도 내려온다는 선택을 해줬다는 거야. 이 의지. 물론 변함없이 후회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내려오는 선택을 했다는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택을 하고 살지만 어쨌든 저러지도라고 선택을 해준 거야. 어쨌든 정리를 하고 내려오는 선택을 해준 거예요. 부모님 곁으로 내려오는 선택을 한 거야. 이 약한 애가 이 의지 박약에 뭐 하나도 제대로 여기 가면 저기 가고 저기 가면 여기 가고 여기 고민하고 이런 이 멘탈조차도 없는 이 애가 서울에서 시골까지 내려가는 그 극단적인 선택.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할. 그러니까 똑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그런 사람들은 하지 않을 선택을,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나도 그렇구나. 어쨌든 오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자기 삶을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잘난 사람들 있잖아. 왜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잘 살면서 부모님을 끌어올리거나 부모님께 건강보험료 좀 쏴드리고 어머니 방에 보일러나 놔드려야겠어. 보일러가 내려가고 또 어머님께
구두 티켓, 명품 티켓은 내려갈지언정 살림을 통째로 정리하고 부모님으로 내려가는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의지박약의 우울증에 뭐 그냥 여기 가면 저기 가면 이 애가 다시 못 올라올 그걸 뻔히 알면서 그 신청을 해서 그대로 내려가서 거기서 1년 반을 살았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걸음인데 그 정도로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 주관을 가진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근데 자기 주관을 가진 멋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직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자기 주관을 가진 선택을 하는 사람은 맞다는 거예요. 물론 감당을 못해서 괴롭고 힘든 건 있겠지만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무언가죠. 누가 자기 선택에 다 책임질 수 있겠어. 그렇지만 그런 무거운 선택을 할 줄 아는구나, 이 친구가. 이 애가. 그래서 당연히 선택은 할 줄 알지만 그 선택에 책임은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선택은 무겁게 했지만 정말 무거우니까 거기에 짓눌려 죽어가는 거야. 정말로 무겁고 아비님 보기에는 칭찬해주고 싶은 무겁고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너무 진짜로 정말로 무거워서 그 무게에 짓눌려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볼 때는 평생 처음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진 않았나. 선택을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 아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택을 후회하진 않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선택을 후회한다. 그러니까 물론 가고는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잘 들어봐요. 잘 들어요, 김정군. 집중해. 김정군, 내가 아까 적어줬죠? 멋있고 주관 있는 사람이 어떤 거냐면, 내가 적어주지 않나? 적어요. 아까 내가 적어준 말 적어요. 한 번에 하나씩 하는 사람이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김정군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시간엔 영어하고 수학 시간엔 수학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죠. 그랬을 때 한 번에 하나씩 하는 사람이 일단 알아는 둬요. 한 번에 하나씩 하는 사람이 자기 주관이 있는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혼돈스러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막 올라오고 막 하는 거야. 그랬을 때 형 선배님 이거 어떡할까요? 너무 이거 어떻게 혼돈스러운데 어떡하죠? 일단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에 집중해. 다른 변수는 배제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할 수는 없어. 다른 변수는 배제하고 우리가 지금 이 가는 길만 데이터를 뽑아라. 여기에만 집중해라. 다른 모든 데이터들 무시해. 우리는 이 데이터를 위해서 온 거야. 뭐 이런 집중 있죠. 포커스. 뭐 그렇게 해주면 멋있잖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그런 거죠. 그게 딱 김정군의 언어로 그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거야. 많은 것들이 생겼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들. 잘 들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들. 나중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들. 나중에 회복할 수 있고 지금은 못해서 놓쳐서 너무 아깝더라도 나중에 다시 2배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배제하는 거야.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들. 지금이 아니면 다시 선택할 수 없는 무언가. 그것부터 하자.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한다면 그 하나에 집중하고 그 하나를 먹자. 한 번에 하나씩. 그래서 지금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될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걸로 봤을 자 이거예요. 이게 들어만 둬. 지금 하라는 건 아니야. 할 수도 없고. 자, 김정군이 무거운 선택을 하고 무거운 선택에 짓눌려가고 있댔잖아. 근데 김정군 그 무거운 선택이 왜 한 선택이었지? 근데 이제 답변을 내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답도 할게요. 김정군이 그 무거운 선택을 한 가장 후회할 걸 뻔히 알면서, 어쩌면 후회할 걸 뻔히 알면서, 어쩌면 두려움 속에서 다시 돌아올지도 못한다는 걸, 어쨌든 도시라는 그 생활을 버리고 다시 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면서도 했던 그 첫 번째 그 선택, 그 강렬한 선택의 그것은 부모님의 외로움, 부모님이었어. 부모님이 외롭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내 엄마, 내 아빠가 외롭다고 하시는데, 어떤 아들이 내 부모, 내 엄마, 아빠가 아파서 외롭다는데, 내가 멋지게 장가가서 손주 안겨드리는 건 내가 못할지언정, 못할지 몰라도, 이 내 인생이 뭐라고, 내 엄마 아빠가 아프고 외로우시다는데 어느 아들이 마음 편히 맥주를 들이킬 수 있겠으며 어느 아들이 마음 편히 효도는 못할지언정 그걸 무시하고 살 수가 있겠어. 무시한다면 그게 더 한숨 나온 상황인 거지. 그래서 내려간 거야. 내 엄마 내가 갈게. 아빠 내가 갈게. 갈게요. 누군가 얘기도 했겠지. 너 다시 못 돌아온다. 신중하게 생각해라.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원래 그러거든. 너 이거 시골 그거 한번 이거 발령 나면 다시 못 돌아와. 그거 알고 있지? 그러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김정군한테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김정군의 그 무거운 선택이 김정군이 되고 싶어하는 멋진 사람, 자기 주관을 가진 멋진 사람이 하는 선택을 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무게를 같이 짊어질 수는 없지만 김정군이 선택한 그 선택이 어떤 의미인지는 내가 통역해 줄 수 있어. 김정군은 그래서 아까 자기 주관을 가진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기 주관을 가진 선택을 했어. 그건 분명해. 무거운 선택을 했어요. 자기 주관을 가진 멋진 남자라면 할 수 있는 선택이야. 이 선택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제가 증인이 됩니다. 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자기 주관을 가진 멋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어요. 제가 인정해요. 뭐 아비님의 뭐 인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마는 나중에 내 권위가 점점 쌓이면 보증도 더 강해질 거야. 지금은 좀 없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김정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을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돈 버는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연한 거 있잖아요. 아들로서도 살아야 되고, 남편으로서도 살아야 되고, 아버지로서도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형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상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누군가에는 부하의 모습 이 수많은 것들이 동시에 내가 한 사람인 거야. 이랬을 때 모든 걸 동시에 해야 되는 거야. 10명의 사람들이 내게 다 손을 뻗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비님이 살펴본 바로고 아비님이 쭉 살펴서 어떤 선택을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선택.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다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 그것부터 하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럼 여기에 봐봐요. 김정군이 잠시 잊고 있지만 김정군은 원래 한 번에 하나씩 못하는 사람이니까 선택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김정군이 지금 무거운 선택을 했어. 내 인생을 버리고 부모님을 택한 선택을 한 거야. 아주 무거운 선택이고 아비님의 인정까지 받았어. 자, 근데 봐봐요. 김정군 부모님 때문에 와 있죠. 부모님 때문에 여기 와 있잖아요.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오지도 않을 선택이었고 부모님 때문에 강하게 무겁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 초라한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난데 이런 생각 해봤어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아프고 외로워서 김정군을 불렀는데 김정군 때문에 더 아프고 외로워지신 거. 그리고 부모님의 더 큰 말 못할 아픔은 우리 때문에 자식이 더 아프고 외로워진 것 같아서. 그래서 부모님의 외로움은 더 깊어지셨고 아픔은 더 깊어지셨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지금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식을 피해를 준 게 아닐까. 우리 때문에 어느 부모가 부모 때문에 자식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말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 김정희가 더 안 좋아져 가고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자식이 더 나빠지고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님 마음은 더 외로워지고 더 아픔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김정군 이렇게 생각해봐요. 김정군이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무것도 이거 하면 저거 생각나고 저거 하면 이거 생각나는 좌충우돌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또 타이머도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은 이제 1년 반이 지났다며, 그럼 1년 반 동안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드신 거예요. 60을 넘기셨고, 물론 아직 어떤 여유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근데 34년 동안 이것저것 한 번도 마음 잡아본 적이 없는데요. 부모님, 이 부모님이란 존재, 부모님이 나한테 시간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그렇게 막 부모님하고 싸우다가 내년쯤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물론 이런 가정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김정구는 보나마나 여기 있다가는 저기 생각하고 저기 있다가는 여기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김정구는 보나마나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 생활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과 마음껏 싸우고 있지만, 저는 너무너무 두려운 게요. 김정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생각하고 저기 있으면 여기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김정군이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여전히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젊으시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정군이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 내려간 이유가 부모님이라면, 만약에 부모님이 여기 이제 부모님하고 마음껏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만, 저쪽 삶을 그리워하면서 예전의 버릇대로. 근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안 계시는 상황이 되면, 쉽게 얘기합시다. 부모님이 내년에 만약에 그 외로움과 아픔이 더 깊어지셔서 내년에, 가정이에요, 떠나신다면, 김정구는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 여기 계시면 저기 생각하고 저기 있으면 부모님 생각한다 그랬잖아. 근데 생각해봐. 부모님이 만약에 떠나버리신다면 김정구는 아마 평생 동안, 왜냐면 반대쪽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부모님 없음을 너무너무 큰 슬픔에 잠겨 살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상처. 왜냐하면 김정구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 인생까지 포기하고 내려온 사람인데, 그런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없다면, 저는 김정군한테 변화라는 말은 못해요. 지금 너무 상황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만 알려주는 거야. 지금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그게 뭐냐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마침 선택한 것이, 그래서 저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제 온몸으로 검증한 것. 그래서
김정군,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김정군은 평생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혹시나 야, 김정아, 엄마가 나한테 항상 얘기하더라. 내가 우리 아들내미 끄집어 내려가지고 애 하나 버린 것 같다고. 내가 그게 항상 미안해서 가슴 치시다가 그게 항상 미안해서 마음의 짐이 돼가지고 가슴 치시다 가셨다. 이런 얘기라도 누가 하는 날에는 김정구는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하고 싸워서 기분이 좋겠어. 싸울 때야 뭐 말실수 많이 하지. 싸울 때 제정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싸울 때야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서 서로 상처내기 바쁘지. 하지만 부모는 그 자체로 한숨 쉬어요. 그 자체로 미안하고. 지금이야 당장 표현을 못하지만, 그래서 그 마지막은 항상 우리가 혹시 자식 하나 망친 거 아닌가, 그런 죄책감이 항상 있어요. 혹시 잘 생각해봐요. 1년 반 동안 김정군하고 싸우면서 부모님이 더 외롭고 더 지치진 않으셨는지, 더 아프게 되시진 않으셨는지. 제가 볼 때는 김정군이 그래도 무거운 선택을 할 줄 아는 씨앗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아니면 부모님이 마지막 딱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 내가 3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한 게 없는데 마지막 기회. 부모님이 솔직히 65세면 젊은 건가? 그건 평균이지. 65세면 젊은 거고 70이면 이제 그래서 나한텐 11년이 있는 거야? 아, 61세시니까 그러면 난 70까지 난 9년이 있는 거네? 그럼 9년 동안 나는 언제 어떻게 되실 줄 알고. 그럼 70부터 효도할 거야? 아, 그런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그리고 하늘이 김정군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무거운 선택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후회 없이. 아, 그리고 나는 먼저 그 길을 걸은 사람이니까 얘기해 줄게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 지금 아니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 모든 가치들이 충돌할 때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지금이 아니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거, 지금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 어머니 20년만 참으세요. 제가 성공해서 어머니 꽃가마 태워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이 저는 가장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배웠어요. 처절하게. 20년? 그 20년을 누가 보장하는데.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김정군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요 정도만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김정군이 어떤 상황, 우울증 뭐 그건 나중 뭐 알으세요.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만 지금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와 있고 지금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이 가고 있는 거야. 단 한 번의 기회. 한 번에 하나씩. 우울증도 치료해야 하고 멘탈도 잡아야 되고 행복한 삶도 살아야 되고 맥주도 마셔야 되고 힙합 페스티벌도 가야 되고 도시로의 삶을 누려야 되고 아니 뭐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그리고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부모님 때문에 와 있는데 오늘 부모님께 퍼부은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오늘 내가 부모님께 퍼부은 말들. 다른 건 다 돌이킬 수 있어. 뭐 헤어진 친구 다시 만날 수도 있어. 뭐 헤어진 여자친구 앞에서 울 수도 있어. 물론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어쨌든 살아있어 주니까 가서 울어서 찌질하게 돌아와. 울 수도 있어. 하지만 부모님은 못해요. 잘 생각해요. 나는 선택만 줄 수 있어. 지금은 부모님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외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오늘 내가 부모님께 퍼부은 말들, 부모님께 한 행동들, 시간은 가고 있어요. 마지막 김정군이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 한 번에 하나씩. 그럼 10년 동안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먼저 해봤으니까 증언을 해줄게요. 충분히 하게 되잖아요.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것을 부모님께 충분히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살고 김정군도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름답게 보내주는 때가 나타나요. 네, 그래서 저는 바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를 오늘은 종료할 수 있겠네요.